안녕하세요. 저는 상상력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추루사주의 한정훈. 조규진입니다.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추루사주의 팀원 소개, 한성 이막이는 상상 여행,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와 마지막 소감과 성찰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루사조는 정윤식님, 진승훈님, 최서연님, 조규진님, 최혜린님, 그리고 저 한정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주제와 관련해 닮은 동물들로 각자를 표현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상상력 여행입니다. 저희는 아이디어 선정과 어떤 분야의 융합으로 상상을 구현할지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공학적, 융합적 분야의 다양한 사고를 통해 문제점에 접근해봤습니다. 처음으로는 전체적인 사회 전반의 문제를 탐색해보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반려동물의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그 뒤 반려동물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를 고려해보았습니다. 파양 문제, 학대 문제, 불법 교회 문제 등이 있었고, 그중 저희는 파양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적 아이디어를 고려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 중 VR 기술을 이용해 이를 해결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융합적 사고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상상 시작하기 단계에서 저희는 관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 그에 따른 근거와 우려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감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2023년 국민 5,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28.2%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의 이면엔 파양과 유기라는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양육자 10명 중 2명이 파양을 고려했고, 그 이후로는 첫 번째로 지즘, 물건 파손 등의 행동 문제, 두 번째로 경제적 문제, 그 다음으로는 이사 취업 등의 여건 변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질병 및 사고 문제 등을 응답했습니다. 또한 2023년 유기동물의 수는 4년 전에 비해 50%나 증가한 11만 3,072마리였고, 자연사와 안락사의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희 추르사조는 구글 폼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 총 67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키우면서 힘든 점에 대해 질문하였고, 시간적 여유 부족, 행동 문제, 금전적 문제 등의 순서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나머지 인원은 가족의 반대, 시간 및 공간적 여유 부족, 금전적 문제, 알레르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로 키우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인터뷰도 진행한 결과 털 날림 문제, 정보 부족, 부모님의 반대 등의 이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하기 단계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문제를 정확히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고려해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세 분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의 이유의 공통점은 행동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현실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동물을 키우며 발생할 문제와 상황들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메타버스라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현실 공간과 상황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 양육 과정에 어떤 고충과 문제점을 겪을 수 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타버스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과 메타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애완동물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발바닥 모양으로 메타버스의 아이콘을 만들어 애완동물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메타버스의 목표는 첫 번째로 다양한 종을 경험시켜주고 금전적 문제 등 반려동물을 키울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나중에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을 때
파양률을 줄이는 것과 두 번째로 생명의 소중함이나 책임감,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등 교육적인 측면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센터와 협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유기동물의 입양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페타버스의 대상은 금전적 문제나 알레르기 등 개인적인 이유로 키우지 못하는 사람과 반려동물 입양을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페타버스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여 우울증이나 외로운 사람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페타버스의 시작 화면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해 보았는데요. 페타버스를 실행하면 시작하기 버튼, 펫 도감, 그리고 환경 설정이라는 선택지가 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펫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키울 펫의 종류나 종, 그리고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화면에서 펫을 선택하고 나면 펫의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살 집을 만들면서 입양 전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주소를 입력하면 실제 거주지와 연동되어 보다 현실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페타버스 세계안의 상점에서는 펫을 기르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펫을 꾸밀 때 사용하는 장신구 등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구매하려면 가상 지갑에 실제 월급을 입력해서 달마다 들어오는 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금전적 상황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에서는 펫이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청구되어 동물병원 병원비에 대한 부분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페타버스에서는 펫의 상태를 상태 수치로 알 수 있는데요. 상태 수치는 배고픔, 더러움, 그리고 행복도로 나타내어지고, 이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펫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페타버스의 체험 요소로는 펫을 목욕이나 미용시켜주면서 관리해줄 수 있고, 대소변 치우기, 그리고 산책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타버스 안에 돌발 상황들도 넣어봤는데요. 반려동물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펫에게 물림, 펫의 상태 이상 등 여러 돌발 상황들을 넣었습니다. 페타버스의 엔딩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입양하기로 결정한 경우 유기동물센터와 연결시켜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보다 원활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두 번째로, 다른 종을 키워보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처음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우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파양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점을 상기시켜줌으로써 파양을 했을 때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유기동물센터와 연결시켜주는 방법은 초반에 입력한 주소를 바탕으로 주변의 유기동물센터를 연결시켜주어 유기동물을 입양하도록 유도하고, 키웠던 종과 같은 종을 소개시켜주어 입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상상 실행하기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종 상상 구현을 스토리보드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페타버스에 대해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만들어 봤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으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프로토타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에서는 귀여운 강아지가 중앙에 보이고, 오른쪽에는 시작하기 버튼과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종 선택 화면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용자가 기르고 싶은 반려동물의 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을 선택한 뒤에는 펫의 이름, 성별, 나이를 설정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후 사용자의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드디어 페타버스가 시작됩니다. 페타버스의 화면을 보면 왼쪽 상단에 펫의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가 표시됩니다. 이 수치를 통해 펫의 건강과 기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타버스는 실제 시간대와 연동되어 현실 날씨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해가 뜬 날씨를 실시간으로 구현됩니다. 사용자는 펫과 함께 산책하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게임처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다른 책임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매뉴얼을 살펴보면 병원, 상점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매뉴얼을 클릭하면 동물병원으로 이동하여 펫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 매뉴얼에서는 펫을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페타버스 안에는 돌발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배우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타버스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뒤 실제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면 주변 보호소와 연결해 유기견 입양을 장려합니다. 입양하지 않더라도 파양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험이 가상으로 체험되며 더 나아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치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완점과 기대점, 그리고 팀원들의 느낀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페타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현실과의 차이와 메타버스의 접근성 문제 등의 한계점을 느꼈지만 AI 기술 활용과 경영화 옵션 등 보완 및 기대점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반려동물 파양과 유기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며 사회적 책임감과 심각성을 느꼈다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조원들과의 협업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 가능하게 구현하는 과정에서 보람과 가능성을 느꼈다는 상상력과 협업의 가치, 또한 페타버스가 입양 과정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도움을 주는 실제 기술로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가능성을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성찰한 점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책임감 있는 태도로 키워야겠다는 의견과 반려동물 입양 시 더욱 신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주제 선정을 하였고 팀 내 의사소통과 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르사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